안녕하세요. 40대에 이르러서야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된 한 평범한 여성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일로 삶 속에서 2번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이 아닌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과의 이야기, 그리고 20년 동안의 공백 기간 동안 알지 못했던 비밀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힐까 고민 중입니다.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은 무지한 20대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부모와 이별한 후 일찍 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했기에 그 당시에 저는 아직 어른이 아니었고 그 모든 일들은 어렵게 시작됐습니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만나 알아가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연을 막을 수도 없이 살림일을 함께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외로웠던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이끌리는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서로를 가족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뒤 조촐하게 반지를 나누어 착용하며 결혼식을 거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며 미래에 어떤 아내와 어떤 남편이 되기로 약속했던 그날을 우리만의 결혼 기념일로 정했어요. 둘 다 소유한 것이 없지만 어린애처럼 살아가다 보니 웃는 순간들도 많이 생기고 행복한 일들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 삶만으로도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만 내 곁에 있다면 평생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안정적인 집 한 채를 마련한다면 더는 소원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날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1년이 지날 무렵 그 사람은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어느 날부턴가 분위기가 바뀐 거 있죠. 뭘 물어봐도 대답도 잘하지 않고 저를 마치 피하는 것처럼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일찍 집을 나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남편의 핸드폰을 모르고 떨어뜨려서 깨졌는데 그걸 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이거 고치는데 얼마인지 알아? 내가 돈 벌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그리고 최근 이상한 일이 있어.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갑자기 왜 신경질을 내는 건데, 제대로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사고를 치는 건 뭔데? 솔직히 말해봐. 여자 있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여자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밖에는 없어. 여자 있는 거니까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고 그런 모습은 보기 싫어. 내 말이 틀리면 반박해봐. 이유도 없이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지 말고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해봐. 우리 요즘 대화해도 허영만 하는 거 알아? 속이 비었는 기분이야. 얼마나 처참한지 내 마음을 알겠니? 벽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기분이야. 부탁이야. 이야기 좀 해줘. 너무 답답해서. 그렇지. 여자가 있다면 있다고. 도박을 했다면 한다고만 해줘. 그날 지금 남편은 얼마나 추궁해도 대답을 들을 수 없이 한숨만 쉬어. 그게 마지막일 줄은 꿈조차도 상상 못했어. 그날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지. 남기고는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사라졌어. 쪽지에 적힌 건 단 3글자. 미안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없이 피하는 그런 인간이나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 그게 최악인 걸까요? 아닐 거라고 굳게 믿었던 저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굳건한 관계가 단지 3글자만 적힌 그 쪽지로 무너지는 게 말이 되냐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순 없다고 남편을 끝까지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싶고 내가 했던 결혼 생활이 꿈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아직이었던 저희였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의 아내라는 걸 증명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사람이 원래 없었던 것과 같았죠. 사람처럼 흘러가는데 저 혼자 멈춰져 있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암담한 기분이었죠. 남편이 사라진 직후에는 당황한 마음이 커지는데 그 마음이 점점 증오로 바뀌더라고 해요.
내가 얼마나 싫어 보일지 몰라도 떠나가야겠어요. 갑자기 그놈이 떠나버리는 게 말이 되나요? 그놈에게 마음을 다 주고 이제 그런 짓을 한다는 게 괘씸하고 원망스러웠어요. 일단 그놈을 찾아서 머리털이라도 붙잡든 멱살이라도 붙잡든 제대로 된 이유를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원찮게 끝을 맺고 싶네요. 그래서 그놈의 행방을 찾아다녔어요. 그리움의 마음으로 시작한 남편 찾기가 실망과 좌절의 마음으로 변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절친 중에 현철 씨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절친이자 저와도 꽤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분은 유일하게 많이 도와주신 분이었어요. 남편의 최근 근황을 알아내려고 발벗고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었죠. 어느 날 그분이 남편의 최근 소식을 알게 된다며 제게 운을 띄웠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얘기라면 뭐든 말해주세요. 지금 정말 속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소식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아낸 건 있나요? 그놈이 살림을 차리고 새 출발을 한다며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나 봐요. 한심한 놈이죠.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끊고 여자랑 함께 하다니 정말 못된 사람이네요. 하나만 보고 도망친 것 같대요. 그 놈의 소식을 알고 있는 지인이 한 명 있는데 비밀로 해달라고 심정 부탁했다고 하네요. 진짜로 여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다 가다 술을 마시다 만난 여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었다는 게 믿을 만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런 소식을 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현철 씨가 왜 미안해해요? 다 제가 저지른 잘못이고 사람 하나 믿은 것도 제 잘못이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친구로서 대신 사과드릴게요.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죠. 그런 놈은 그만 입고 재수씨도요.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제를 벗어났을 수도 있지만 제주도에서 무엇이 부족했기에 그런 사람과 사는지에 항상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릴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로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새 낯선 모습에서 느끼게 되었어요. 더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꾸며낸 관계를 이어나가려 했었던 제 잘못인가요? 남편은 마치 단칼로 제게서 떨어져 나가듯이 도망을 가버리고 그 여자와 함께 살림을 꾸렸어요. 그 배신감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평생을 서로 약속하지 말아야겠죠. 미래를 약속하는 말과 함께 반지를 걸게 되면서 제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말.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동안 들었던 말들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배신을 당함으로써 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었고 억울했습니다. 사람 자체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슬프군요. 이제 어떻게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 후로 진짜로 물러나 삶을 살아가려고 했고 그 어떤 사람과도 접촉하지 않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제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10년이 지난 지금 어느새 제 곁에는 다른 남자가 함께 있습니다. 자리를 잡은 것은 현철 씨였어요.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철 씨의 다정함과 자상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현철 씨도 한 번 갔다 온 돌싱이었고 저도 남편을 잃은 사람이라서 서로 이해하는 데 많았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현철 씨는 정말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철 씨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려면 평생이 아무리 해도 모자라다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헌신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또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만난 것도 운명인지 인연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심스럽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인생은 짧다.
결국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했고, 인생은 예상할 수 없다는데, 나와 남편의 절친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리라고 누가 알았겠는가. 내 인생이 어떤 꼴인지 생각했지만, 운명은 어쩔 수 없다. 이미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고,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내가 그리워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아니에요. 너도 새 출발하나, 나도 한다. 하지만 약간의 오해도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현철 씨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비로소 나도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혼자 치과 생활을 할 때는 인생이 느긋하게 흘러갔지만 현철 씨와 함께 지내면서 속도가 빨라졌어요. 어쩌면 나도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평범한 여자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결혼 초반부터 임신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임신을 계속 시도하며 결혼 생활을 보냈어요. 여자로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을 때, 좌절을 느낄 때 현철 씨가 다독여 주셨어요. 당신 탓이 아니다. 아직은 아기가 우리에게 올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우리 둘이 신혼생활 충분히 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자. 그동안 여행도 많이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행복하게 보내면 돼요. 아기가 없어도 상관없어. 우리 둘이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면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만 당신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히 있으면 좋겠어요. 40이라는 숫자가 다가오니까 저도 많이 성급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체념하는 마음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어요. 되더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더라도 새집 가리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전 남편은 잊혀져 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철 없던 시절의 어린 날과 같은 일이었고 실수였죠. 결혼 생활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게 가벼운 관계였어요. 진정한 사랑이 현철 씨라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현철 씨와 함께하며 좋은 추억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조용한 호수가 있는 제 삶에 누군가 큰 돌을 던지기 전까지 제 삶의 혼란을 예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자를 잊고 지내온 지는 벌써 20년이 지났죠. 강산이 2번이나 변할 세월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놈의 얼굴도 가물가물했습니다. 20대에서 40대가 된 저를 그놈이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그날은 현철 씨가 출장을 갔던 날이었고 저는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야식을 먹으려고 간단하게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던 중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 해요. 지연아, 동네에서 제 이름을 불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가던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 또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왜 남자가 있었다고요? 누구세요? 지연아, 나야. 누구세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남자는 내게 계속 다가와서 가까워질수록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눈, 코, 입, 갑자기 그 생생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20년 전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진 전 남편이었어요.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지 종종 상상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당혹스러웠어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너무 놀란 나는 말도 섞지 않고 뒤돌아서 앞만 보고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놈이 나를 쫓아왔어요. 지연아, 나랑 얘기 좀 해줘, 제발. 부탁할게. 이제는 다를 바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쪽은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20년 만에 뻔뻔하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려는구나. 내가 만만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나 봐. 난 그런 건 없어. 그런데 없으니까 다신 찾아와서는 안 돼. 너 현철이랑 살고 있는 거 다 아는 거 있어? 그래서 한때는 내가 절친했던 사람이랑 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니까 화가 나서 찾아온 거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다른 여자에게 홀랑 넘어가서 집안일을 맡기고 사라져서 내가 할 얘기가 있는 거야? 나였다면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찾아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그 놈의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마라. 너 때문에 지긋지긋해. 나는 내가 미안하다는 말만 들을 때 몸이 처지는 줄 알아. 그만 좀 해봐, 지연아. 단 하룻밤만 내게 아파도 좋으니까. 정신이 가냐? 딱 하룻밤이라니까. 이야기만 하자니까. 내가 이미 말했지. 나는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현철이 지금 집에 없는 걸 알고 왔어. 부디 나는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너무나도 고생했어. 모기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말도 못했어. 죽을 지경까지 참고 있긴 하지만 지금 넘어질 것 같아.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없겠니? 내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어. 너한테는 20년이 찰나처럼 지나갔겠지만 난 지옥 그 자체였다고 생각해요. 그제야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씻지 못한 것처럼 한 달은 분명한 듯 했어요. 순수하게 몸속에서 새카맣게 타버린 피부를 입고 있었습니다. 상처까지 눈에 보이는 차림에 그 보통 사람들이 흔히 보지 못할 것 같은 모습에 마음이 요동쳤어요. 노인의 피부처럼 거칠게 갈라진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았는데 눈물을 글썽이며 하룻밤 머물리라고 해달라는 그 남자를 보면서 어째서 이런 지경에 이른 걸까 생각했어요. 마음은 안 되는데 남편이 있는 내가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요. 차마 그 남자를 냉정하게 내칠 수 없었어요. 일단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나를 왜 떠났는지,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여태껏 어떻게 살아왔길래 꼬리 끝이 어떤 모양인지. 일단 지난 세월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의 인생도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없는 집에 그 남자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괜히 어색해서 차라도 한잔할래 하며 물었더니 혹시 라면 있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라면 한 그릇 끓여주었더니 그는 눈을 감아주는데 먹고는 민망해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하며 일어서 되었습니다. 답답해서 나부터 말을 꺼냈다. 설거지는 됐으면서 할 말이라도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는 거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어. 내가 날 떠난 후에 이야기할게. 정말 다른 여자와 식구를 차린 거야? 그럼 나에게 말해줘야지. 단 한 장의 쪽지만 남기고 도망가면 끝이야. 누가? 내가 다른 여자와 식구를 차린다고 현철 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이야기하다 어려운 얘기다 싶어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괴로운 마음로 얘기해 주었어. 현철이, 그 녀석이 그런데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무슨 소리야? 말을 제대로 해. 내가 여자 있는지 물어봤을 때 딱히 부정하지도 않았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어. 찾아봐도 찾을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받았잖아. 심지어 현철 씨도 여자가 있는 것에 대해 맞았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억울하다면 직접 해명을 하던가. 왜 이제 와서 사람을 찝찝하게 이상한 말을 늘어놓는 건데? 그리고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니야. 날 버린 것 자체가 잘못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잖아. 20년 만에 사과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미안하다는 세 글자보다 더 긴 말을 듣고 싶었어. 그 쪽지 받고 내가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는지 알겠지?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난 널 지키고 싶었어. 그것이 전부야. 헛소리 그만 집어치우고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해야 해. 오늘 꼭 들어야겠어. 그래야 너라는 사람과도 제대로 마무리 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왜 그러게 되었는지 빨리 해명해줘. 다른 건 필요 없어.
빚이 생겨서 그걸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되었어. 난 그날을 계속해서 후회하고 있어. 빚 때문에 말도 안 하고 도망간 것을 내게도 사람을 믿도록. 진심이야. 다른 여자는 전혀 없었어.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를. 나는 하나뿐이었어. 만날 틈도 없었고 만날 정신도 없었어. 나라면 같이 갚아 나갈 방법을 생각했을 거야. 소중한 인연을 쉽게 버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어. 당신에 대해 나는 그런 존재였어. 힘든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버릴 정도로 하찮은 사람이었니? 너와 결혼 생활하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 그 사람은 이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우연히 만나게 됐어. 그 사람이 나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는데 솔깃했어. 그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돈을 모으며 살았을 때 욕심이 나더라고. 남들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빠르게 나아가는데 우리만 제자리 걸음이었잖아. 마음이 조급해지고 성급해진 것 같아서 다른 것들은 보이지도 않았어.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돈을 벌고 싶었어. 전원주택 하나를 사서 텃밭도 가꾸고 마당에 우물도 만드는 우리의 꿈을 빨리 이루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투잡을 시작했어.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투잡을 하는 건 극도로 싫어했었잖아. 그래서 몰래 시작했어. 빨리 돈을 벌어서 우리 안에서 예쁜 가방을 사주면서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금방 돈을 모을 줄 알았어.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던 그 일이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던 거야. 돈을 벌기보다는 빚만 쌓여버렸어. 심지어 그 빚이 이상하게 계속 커져가고 있어. 이유를 피우더니 결국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려고 해. 그렇지 않으면 아내에게 그 빚을 또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이야. 그런데 그때 정신이 드디어 번쩍 들었어. 내가 무슨 행동을 한 것인지를 깨달았지. 나도 몰래 일을 벌인다는 것이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어. 즉시 빚을 상환하지 않으면 아내를 찾아가 협박한다는 말에 무릎 꿇고 제발 우리 사이에는 손대지 말아줘 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아내와는 이전에 헤어졌다고. 그 이후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 법적인 부부도 아니며 이제는 다른 사람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며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 그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어. 길이어서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이 차마 어려웠어요. 나를 실망하게 할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죠. 비겁하고 무능력하며 최악의 남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빚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제 문제라 해결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도망쳤던 거예요. 만약 그것이 이유라면 더욱 실망스러워할 거예요. 대단한 이유라도 있었다면 이해하려고 했을 텐데 사기를 당하고 빚을 지고 도망친 것뿐이었어요. 그때 당신과 함께 해결했어야 했어요. 가뜩이나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만 하고 사는데 더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대로 살면 너무 답답하고 어두울 것 같아서 그냥 그랬던 거였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해명을 할 것이에요. 20년 만에 나타난 것은 어떤 상황인지요? 그동안 속으로 기다리며 독생공방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했던 건데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랐던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현철이와 그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그놈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내 인생에 관여하기 위한 자격이 없어요. 없어. 그 자식이랑 헤어져 부탁할게. 바닥부터 끝까지 헤어지라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해. 그리고 오늘 재워주는 건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내 남편이 한때 절친이었으니 아령을 베풀고 있는 거야.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남남이 될 거야. 앞으로는 찾아오지도 말고 알고 있지도 마. 그 놈이 너한테 어떤 짓을 할지 몰라서. 그래, 말해주러 온 거야. 이해되는 대로 얘기해. 내가 빚을 지고 있을 때 마치 구세주처럼 현철이가 나타나더라고.
자기가 가진 돈 전부를 모아서 내 빚을 갚아주겠대. 그때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어. 빠르게 갚겠다고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무릎까지 꿇었어. 그리고 현철이가 해외에서의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었어. 한국에서 돈을 벌어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딱 3년만 고생해 돈을 벌면 빚을 전부 갚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어. 직접 비행기 티켓까지 예매까지 도와주었지. 그렇게 그곳에서 몇 일 일한 후에 내가 소개받은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여권이나 신분증, 그리고 돈까지 모두 그곳에서 관리하고 있고 남을 만나거나 도망가기도 힘들었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정말로 엉망이 되기 시작했어. 믿었던 현철이에게 완전히 배신당했단 거야. 내 남편 탓이라고 할 수 있어. 현철 씨는 단지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줬고 순수하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 것이었어. 그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거기서 일하면서 10원 하나도 받은 적이 없었어. 죄다 현철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고 약속한 3년이 지나도 돌아온 돈은 하나도 없었고 현철이는 내가 빚진 돈 그 이상을 착취해갔어. 이자를 내라고 하면서 2배 이상의 돈을 요구했지. 이미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갈 용기조차 내지 못했어. 그놈은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야. 나중에는 그냥 체념하게 되더라네. 인생에서 나 스스로를 망쳤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하며 생각했는데 현철이 그놈이 한 일을 알게 됐어. 알고 보니 애초에 내가 사기를 당한 것이 현철이 그놈의 질이었던 거야. 이사장과 현철이 둘이 아주 친한 사이더라고. 이사장이 내게 접근한 것도 현철이 한 일이고 미끼를 물게 만든 것도 현철이 한 일이었어. 둘이 2인조로 합작해서 이곳저곳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거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남편을 사기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도 아니야. 지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왜 사기꾼으로 대하냐고. 난 그놈 때문에 범죄에 연루됐어. 경찰 조사까지 받을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아? 목숨을 걸고 왔어. 두들겨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 그 놈이 그동안 날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알아? 나를 멍청한 놈 취급해도 좋고 다시는 안 본다고 해도 받아들이게. 하지만 단 한 번만 내 말 좀 믿어주라. 그 놈이랑 계속 붙어 살면 너도 위험해. 그 놈이 얼마나 악독한 놈인지 분명히 너까지 큰일을 치르게 될 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 사람이랑 10년을 붙어 살았는데 단 한순간도 그 사람을 의심한 적이 없어. 아무리 부부라도 내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없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당신은 내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리라고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은 흔히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분이고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잠시 힘들어진다고 와이프를 내팽개치고 도망가버린 사람과는 달라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버린 것은 내 잘못이며 내 탓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내가 누굴 탓해야 할지도 스스로 그 덫에 걸려든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나는 너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좋겠어. 내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길 바라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웃긴데 그놈을 결코 믿지 마. 그 사람은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 혼란을 주고 떠났어. 20년 전에 그렇게 떠난 것처럼 이번에도 밤중에 몰래 나갔대. 식탁 위에는 허름한 수첩과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지폐가 터질 듯이 들어있었고 수첩을 열어보니 그동안 기록해 놓은 일기가 적혀 있었어.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들을 천천히 읽어봤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지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남편이 내 전 남편을 사기쳐 먹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 싫었고 눈과 귀를 막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천사 같은 내 남편의 민낯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그 사람 말이 맞다면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내 남편이야말로 욕도 하지 못하는 순진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해맑은 표정으로 출장에서 돌아와 제가 생각나서 샀다며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우리 여보, 혼자 있느라 많이 외로웠지? 늦어서 미안해. 일이 좀 많았거든. 당신은 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꽃을 안방에 두면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 당신이 노란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일부러 노란 꽃만 골라서 샀어요. 그래도 괜찮나요? 이렇게 다정하고 예쁜 말만 골라서 말하는 사람이 범죄자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묘한 찝찝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마냥 반길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좋은 모습만 보고 살았으면 마음 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제대로 잤던 적이 없었고 불현듯 뭔가가 떠올라서 핸드폰으로 SNS를 뒤지게 되었어요. 남편의 전 와이프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죠. 그 사람이라면 내 남편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해줄 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지만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남편의 SNS를 뒤져 지인의 계정을 쭉 훑어보니 익숙한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전 와이프의 이름을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성이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그 계정으로 들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당신의 전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했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답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초스피드로 그 여자와 다음날 약속을 잡았어요. 만나러 가는 내내 이게 맞나?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뒤돌아서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나자마자 저를 알아보더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맞죠? 저 현철 씨의 와이프 맞는데요. 다소 갑작스럽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언젠가는 저를 부를 줄 알았었어요. 생각보다 늦게 연락하셨네요.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눈치챈 적이 없었어요. 그 자식의 실체에 대해 말하는 거죠.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찼어요. 진정 이 여자가 남자를 꼬시는 능력이 참 대단했나 봐요. 어느 분야로 취업하셨나요? 재력과 다정함이 그것이에요. 예술이에요. 저도 바쁜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과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이혼하라는 말이신가요? 상대방의 직업이 뭐이며 사업가이거나 회사원 또는 연구원인가요? 상대방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야 출장이나 다른 이유로 바쁜 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운이 좋아서 변화가 없이 현재까지 살아온 것일 뿐, 그 사람이 이용하고 버린 사람만이 고통을 겪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에 당신은 누군가에 대해 마음의 속사정과 걱정을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그 행동이 어떻게 그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이들을 이용하거나 속일 수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여 사기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신은 그런 행동이 결국 위험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해석으로는 이렇다고 보입니다. 혹시 무엇인가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빠져나가는 것이 그의 특기인 줄 알아요. 제가 그 자식 때문에 삶이 온전히 망할 뻔했죠.
아니에요. 제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훔쳐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밑바닥에 있다고 해도 와이프 신분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때 정말 매우 분해서 곧바로 헤어졌어요. 맘 같아서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고 싶었는데 예전에 뵌 적 있어서 참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동으로 고소한다고 하다가 나도 사건에 휘말리면 골치 아프겠죠. 이 놈의 성품이 뭐가 문제인지. 하지만 지금은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가끔씩 소식을 들으면 아직도 그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숨기고 다녔던 거였거든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녀의 능력이라 생각되네요. 모두가 제 남편을 사기꾼으로 욕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함께 있던 와이프는 증거를 나에게 제시하겠다며 우리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여주었어요. 그 대화에는 제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죠.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 슬프게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결혼을 2번나 했지만 그 모두가 내가 잘못 선택한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렇게 사람의 삶이 희한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했고 냉정하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의 비밀을 알았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됐어. 그렇게 말한 후 당장 집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남편은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며 뛰어왔다. 남편의 창피한 표정을 보고 혼란스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여보, 왜 그래요? 내 비밀이 뭔데 말을 해야 알지요. 대체 왜 그랬어요? 제대로 살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왜 나를 실망시키는 건데, 착취하고 여권도 빼앗았다며 감금도 했다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영대는 힘들다고 해서 도와준 것뿐이야. 나는 그 사람 이름 언급한 적도 없어. 그건 당신과 나 사이에서 얘기할 사람이 그 사람뿐이니까 짐작을 한 것뿐이야. 그 사람이 당신 찾아왔다는 얘기는 믿지 마라. 그건 헛소리야. 그냥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이 당신의 것을 뺏었다고 생각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니까. 전 와이프한테도 죄다 뒤집어 쓰였다며? 당신, 그 여자도 만났어?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 내가 모르는 연락처를 당신이 어떻게 찾아냈어? 그 여자, 미친 여자야.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해. 정말 그 여자의 말을 믿지는 마.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해줘. 우리 부부잖아. 부부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해. 내가 느끼는 혼란을 당신이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할 거야. 이미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난 그게 기분이 좀 안 좋아. 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서 의심을 푸는 게 좋았을 텐데. 왜 전부인을 만나면서 당신이 나라면 기분이 좋겠어? 결백하다는 거지. 그래, 결백해. 여태껏 나랑 같이 살았으면서 아직도 나를 몰라? 내가 여태껏 당신을 속상하게 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어? 아무리 주변에서 내 욕을 하고 뒷담화를 해도 당신은 나를 믿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말을 태연히 믿고 추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가? 그럼 경찰서에 가서 거기서 당신이 결백하다는 증거를 보여줘. 경찰서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뭔데?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경찰서에 가서 변명해. 당신이 정말 깨끗하다면 가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경찰서에 같이 가면 내가 당신을 믿어줄게. 진짜로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가기 싫다면, 안 가고 싶으면 우리도 헤어져야지. 서로 실망을 했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어?
2번 이혼한 여자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내 인생이 2번 이혼했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당신도 2번 이혼하게 될 건 마찬가지예요. 저는 남자고 당신은 여자잖아. 비교 자체가 다르잖아. 지금 협박하고 계시잖아. 그냥 얌전히 살자. 응, 여태껏 별일 없이 잘 살았잖아.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해. 지금 우리 둘이 잘 살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 아니, 그래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당신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예요. 제 돈으로 호의를 베푸며 살았잖아.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가방, 사는 집까지 모두 어떻게 마련했을지 상상해보세요. 누릴 때는 좋다고 받아들였다가 이제는 나를 경찰서에 신고하려 하니 지금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경찰서에 가면 우리 둘 다 같은 신세야. 설마 내 신분증을 도용했니? 전에 부인한 것처럼 내 것도 이용해서 사기쳤어. 여보, 나 이제 당신과 정착하고 싶어. 조용히 살고 싶어서 당신을 선택한 거야. 난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도 같은 생각이었잖아. 왜 혼자만 빠져나가려고 그래? 당신은 이미 내 인생에 관여되어 있고 일심동체나 마찬가지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다고 말할까봐 걱정돼. 내 전 남편한테 왜 그랬어? 당신이 사기를 치지 않았어도 멀쩡한 삶이었어. 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을까? 그 놈이 어렸을 적부터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얕보았는지 알아? 재수 없어서 혼을 좀 내주고 싶었지. 능력도 없는데 욕심만 많아서 가지고 있었잖아. 따지자면 걸려든 그놈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게 유일한 죄라면 좋아요. 방법이 이것뿐인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을 좋아했던 건 그놈 때문이 아니라 제가 먼저였어요. 그놈이 가르쳤다고 변명하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유거든요. 그렇고 말고 발 뻗고 잠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죠. 이 사장이라는 놈이랑 한패로 살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따위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임신을 한다고 아빠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배운 게 도둑질 뿐인데 어쩌죠? 당신도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해해보세요. 마음이 바뀔 거야. 아, 일단 앉아서 대화 좀 하자. 그 어떤 것도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어. 당신은 그냥 사기꾼이고 범죄자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이라는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의 아빠로 존경할 수 없게 됐어.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모든 사실을 털어놔. 그리고 즉각적으로. 내가 말했잖아. 내가 죄값을 받으면 당신도 공범된다고. 그냥 내가 공범이 되게. 나도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것, 누렸던 것을 모두 돌려내면 되겠지. 그게 쉬울 거라 생각해. 아니면 징역을 살게 됐어. 못하는 소리가 없어. 따지고 보면 난 잘못한 게 없어. 각자의 선택이었거든. 나는 그냥 미끼만 던져줬을 뿐이고. 모든 선택은 당사자들에 달려있어. 누가 욕심부리래 자기 주체에 맞게 소박하게 살 줄 알아야지. 그게 다 과한 욕심 때문이라고. 나는 그냥 사람의 욕망을 툭 건드린 것뿐이고 내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당신도 똑같은 거 아닌가? 혼자 살기 외롭고 힘들어서 나에게 기댄 거잖아. 결국엔 당신도 편하게 살자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전부 양심적으로 사는 줄 알겠지. 가만 보면 당신이 이상한 정의감에 빠져 있더라.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얘기 좀 하자 우리가. 쉽게 헤어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 또한 와이프일지라도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모두 포용하고 이해해 주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속인 것도 아니고 불륜을 저질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교묘한 일을 한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이상한 논리로 제게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인 걸까요? 제게는 제 몸을 위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붙잡았어요. 경찰서에선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왜 난 지금까지 그 사람을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아무리 가까워도 남편인데 항상 붙어 살던 사람인데 사업이 아니라 사기를 칠 목적으로 다녔다는 것이었네요. 사실 여태껏 알지 못했던 것은 내가 스스로 한심함을 느낀다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결국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별하는 과정은 정말로 어려웠는데 저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며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에게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그동안 저에게 행해졌던 일들은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심을 굳게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수첩과 돈을 그에게 돌려줬어요. 돈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첩으로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이것이 증거가 될 거야. 그리고 이 돈도 돌려줄게. 여태껏 목숨 걸고 한 푼 두 푼 모은 거잖아. 이걸로 새 출발하는데 사용할 거야. 원한다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도 좋을 거고 인터넷에 고발해도 파급력이 있을 거야. 못난 사람이라 미안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돈은 돌려받을 수 없어. 이거 너를 위해서 모았거든. 그동안 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거야. 돈으로 보상할 순 없겠지만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더라. 당신이든 나든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괜찮은 삶을 살아야 해. 그날 저희는 20년 전의 추억을 조심스레 꺼내봤어요. 아직 푸지 못한 아군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무사하게 돌아왔다는 것으로 그때 떠난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 자체로 속이 후련했어요. 비록 두 번의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한 번 겪었으니 두 번이 어찌 어려울까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하며 쿨하게 넘기니까 뭐 나름대로 버틸 수 있어요. 인생 경험으로 본다면 이제 명함 정도는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사기꾼 그놈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피해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고소하기로 했나 봐요. 초호화 변호사를 고용하며 자신을 변호하던 그놈도 다수의 피해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아요. 초조해진 모습이더라도 어쨌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대가를 치룬다면 당연하죠.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께 전달 드릴게요. 잃는 만큼 얻는 것도 있는 법이죠. 이 경험을 통해 분명히 많은 것을 배웠을 것 같아요. 결혼도 이혼도 재혼도 모두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인생이 뭔가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요리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삶도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하루하루 무해하게 보낼 때마다 안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무해한 하루를 보내시고 별탈 없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